네, 이번 시간에는 복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교육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중에 직무상 의무가 있고요.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분상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상 의무. 그죠? 신분상 의무 집단행위. 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휴직을 해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의무가는 존재를 하죠. 자, 신분상 의무는 보통 금지입니다. 금지. 뭐 하지 마라. 신분상 의무인데 직장 이탈의 금지입니다. 직장 이탈의 금지. 그렇죠? 직장 이탈. 그 다음에 네 개입니다.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 금지. 신분상 의무이기 때문에 휴직을 하셨어도 뭐 하시면 안 됩니까? 겸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성, 그쵸? 몇 개가 있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 보통 하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품위 손상 유형에는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 및 소지 및 투약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쵸? 다시 한번 봅니다. 성실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친절 공정, 친공해야 된다, 종교 중립, 청렴, 비밀 엄수, 품위 유지. 이렇게 7개. 신분상의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직장 이탈 안 된다. 정치운동 안 된다. 집단행위 안 된다. 영리 및 겸지 안 된다. 여기 다 금지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의무로 들어가 있고요. 얘가 뭐다? 직무상 의무. 그 다음에 신분상 의무. 두 가지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 휴업이죠. 휴업. 휴업일 때 교원의 복무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됩니다. 휴교는 관할청이 내리고요. 휴교 사유 재미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휴업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거의 없겠죠.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휴교입니다. 휴교는 거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휴교의 효력, 단순한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요. 휴교 명령권자는 휴교의 명령 목적 달성 및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쵸?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따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대학원의 수강, 방학 중에 근무. 방학 중에 근무는 여름, 겨울, 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에는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다? 교육공무원법 41조. 그렇죠? 방학 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학교 장애 복무 관리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그렇죠? 여기 있죠. 학교장은 학교장의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겸이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이게 뭘까? 겸직입니다.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 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상급 이하 공무원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입니다. 교장은 아니죠. 그러면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선생님들이 겸직을 하고 싶다, 겸직 허가를 받고 싶다 하면은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겸직으로 인한 근무 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학교의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문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기관 단체의 임원, 그렇죠? 비영리 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기업의 사회이사는 금지되고요.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 이사회는 겸직 불가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재건축 조합 임원 등, 그쵸? 인허가 등의 부정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 불가, 직무능률 저해가 있을 경우 겸직 불가. 그쵸? 부동산 임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경우 겸직 허가 받아 종사 가능한데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기타, 번역, 저술,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 겸직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야간 대리운전 금지, 블로그 광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내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안 된다. 방문 판매 금지, 그렇죠?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 금지. 육아휴직 때 겸직 금지. 유튜브 겸직 허가 받아야 되고요. 판단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무 능력을 너무 떨어뜨리거나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금지. 그렇죠? 임상실험도 조심해 가면서 하라는 거죠. 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연가 일수입니다. 6년 이상은 21일, 연가 21일. 5에서 6년은 20일. 4에서 5년은 뚝 떨어지네요. 17일. 21일, 6년 이상은, 5년 이상은 20일. 4년 이상은 17일. 20일, 17일. 3년 이상은 15일. 2년 이상은 14일. 1년 이상은 12일. 그 밑에는 11일. 그쵸? 좀 약간 규칙성이 없죠? 21일, 20일까지는 알겠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17일, 4년 4월 17일, 그쵸? 4년 315, 315, 315, 214, 발렌타인데이네요. 뭐 어떻게 해요? 그쵸? 2월 14일, 3월 15일, 4월 17일, 5월 20일, 6월 21일, 2월 14일, 2년, 1년은 1년 이상은 12일, 1월 12일, 10일, 그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3월 15일, 4월 17일, 5월 20일, 6월 21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입니다. 그쵸? 학년제가 아닙니다. 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합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쓰는 거죠. 그쵸? 4년, 3년, 2년, 1년, 6개월, 10, 8, 7, 6, 4. 그쵸? 요거 연결수 계산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쵸? 이렇게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겠죠. 그쵸? 네.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요. 그쵸?
공무상 병가는 180일. 3배네요. 병가일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시간 병가를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사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례. 30일 이하는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지 않는데 30일 이상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합니다. 2018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의 병가 그리고 1일 출근 후 25일간의 병가를 했지만 동일 병가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 휴가 일수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12월 20일 날부터 1월 30일까지 했으면 12월 20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 잘라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니까 두 개 연도니까 연도별로 구분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연가 일수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 수술 20. 실제 연속된 병가 사용 일수를 확인한 후 30일 이상이 되면 산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병가 사용이 없던 교원이 병가 사용이 없던 교원이 3월 5일 교통사고로 3월 23일까지 진단서 제출하여 19일 병가 사용하였고 18일, 4월 18일에 몸살했다. 진단서 제출은 이때 진단서 냈으면 6일 동안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에 진단서가 있었다면 1일은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은 제가 따로 볼게요. 난임, 불임, 요거는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병가 쓰고 여름방학 41조 쓰고 2학기 시작하자마자 병가가 가능한지. 그렇죠. 교육공무원법 41조는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차를 독려하고자 연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해 연수 기간 및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제도입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딱. 그렇죠. 따라서 병가의 목적, 병의 치료로 41조 연수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병가, 병조태, 병지찬, 병외출을 합산하여 50일, 55시간 사용했을 경우 5시간 잘리는 거죠. 그래서 합계해야죠. 9일 3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가 보겠습니다. 공가 12가지가 있네요. 병역법, 공무에 관련된 소환, 투표, 승진시험, 전직시험 응시할 때, 그렇죠. 원격지로 정보 발령,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 볼 때, 국가적 행사 참관,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원 노조, 교원 특별법 이런 거 있네요.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그쵸. 공가의 승인 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의 당일 왕복 소요 시간수를 가산할 수 있음. 승진 시험의 준비 기간은 공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검진 시 2차 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그렇죠? 재검진. 건강검진의 확진 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닌. 그렇죠? 이런 것들. 경조사별 휴가일 수 있습니다. 본인 결혼 5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 10일. 배우자.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 장인 장모님 5일. 일주일이죠. 본인 및 배우자의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3일. 3일.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3일. 자녀와 그의 배우자의 사망. 좀 짧다. 그쵸? 3일. 3일. 본인 및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동생 하루. 본인 입양 20일. 그쵸?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휴가 얻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하루, 본인 결혼 5일. 그쵸? 목요일 정규 근무 종료 후 퇴근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죠. 금, 월, 화, 수, 목 5일 할 수 있다. 금요일 오후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했다. 형제자매 하루죠. 그쵸.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다음날, 그쵸. 금요일,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월요일 하루 하든지 아니면 그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쵸. 경조사의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는 것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에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범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 사산한 경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쵸? 알아만 두시라. 그쵸? 11주 5일, 12주 10일,
16주 30일 50, 30, 60, 90 10, 30, 60, 90 369 어떻게 21주 이내 27주 28주 90일 모성보호 시간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임신 중인 여성은 하루에 2시간씩 모성보호 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모성보호 시간에는 특별휴가, 육아시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어요. 그쵸? 첫째로 육아시간 쓰고 뱃속에 있는 둘째로 모성보호 시간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죠. 모성보호 시간 시 월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거 중요한 예시네요. 모성보호 2시간 쓰고 연가 3시간 썼다. 그럼 5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최소 근무 시간 4시간.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 시간을 연가 처리하는 거죠. 모성보호 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그러면 실제 근무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니까 3시간이잖아요. 3시간 근무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 다 안 쳐주겠다. 그래서 연가 5시간 처리한다. 모성보호 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썼어요. 총 몇 시간? 6시간. 실제 근무는 2시간. 그럼 모성보호 시간이 뭘로 변한다? 연가로 변한다. 최소 근무 시간 몇 시간? 4 hours. 그쵸. 육아시간 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 미취학이죠. 육아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역시 4시간이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모성보호랑.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을 하며 육아시간을 최초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로 봅니다. 그렇죠? 24개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만 6세에 달하는 날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만 5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각각 1인당 사용할 수 있지만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시간 안 된다는 거죠.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공무원 A씨는 2018년도 10월 4일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하여서 이후 총 10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업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연간 2일 자녀 돌봄 휴가 써 있을 수 있죠. 자녀는 성년 미만의 자녀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녀 1인당 연간 2일이 아닙니다. 그냥 2일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그렇죠? 자녀 돌봄 휴가. 공무 외 국외 여행. 기본 방침. 공무 외 국외 여행은 휴업일 중 실시한다. 그렇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 근무상황부 사유
국무회 국외여행을 표시하고 학교 장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쵸? 나이 상신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